예로부터 제주는 말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드넓게 펼쳐진 중산간의 초원지대는 말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드넓은 초원에서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목가적인 풍경은 고수목마라하여 영지십경의 하나로 꼽혀왔다. 제주에서 말은 제주 사람들의 동반자였다. 먼 길을 오가는 교통수단은 물론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다지는 데에도 말은 제 몫을 톡톡히 했다. 또한 짐을 싣고 나르는 운반수단으로도 말은 제주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제주는 말을 키우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또한 제주에서 자란 말은 품질이 뛰어났다. 하지만 제주의 말이 우수한 말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조건만이 아니다. 제주인들의 말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말과 제주인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는 단연 김만일이란 인물이 돋보인다. 김만일은 많은 말을 나라에 바쳐 승정대부, 오이도총부 도총관이란 자기를 하사받았다. 당시 제주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다. 나라에 많은 말을 바친 험마공신 김만일.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1702년 제주 목사 이영상이 남긴 탐나 술력도. 이영상 목사가 제주 곳곳을 순행하는 모습을 기록한 이것은 당시 제주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말들의 모습이다. 탐나 술력도 43개의 그림 가운데 16개 그림이 말과 관련돼 있다. 관리가 목장에서 말을 구하는 모습, 제주의 각 성을 돌아다니며 소와 말의 숫자를 파악하는 모습, 그리고 조정에 진상하기 위해 말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묘사돼 있다. 이영상 목사는 왜 탐나술력도의 말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는 당시 제주 목사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마정, 즉 말에 대한 관리 행정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어떻든 목마장이 설치되면서 제주도 사람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졌던 게 이 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호적이 작성되기 이전에 결국 1408년에 제주 말에 대한 우마적이 작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제주도 행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술력을 하는 장소에 갔을 때마다 그 지역의 마필이 과연 몇 필이냐, 목자들이 제대로 마필을 사육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탐나술력도의 많은 말 관련 그림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산장구마. 당시 목장에서 기르는 말들을 한쪽으로 몰아 그 가운데 좋은 말을 가려내는 작업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은 그 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묘사하고 있다. 우선 결책군이란 사람들이 목장 밖으로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다. 그리고 금화군이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말을 몰고 있다. 말들을 모으는 곳이 바로 미원장이다.
이 미원장의 말은 한 마리씩 사장이라는 울타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감목관이 지켜서서 말의 상태를 보고 등급을 매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작업은 제주 목사를 비롯해 판관과 감목관, 현감이 반드시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날 행사는 결제꾼 2,600여 명을 비롯해 금악은 3,700여 명, 목자보인 200여 명 등이 참여해 말 2,300여 마리를 잡아들인 대규모의 작업이었다. 당시 제주의 인구가 4만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6천 명 이상이 동원된 이 행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진 산마장은 한라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도내 최대 규모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목장이 나라에서 경영하는 목장이 아닌 개인이 관리하는 목장이었다는 사실이다. 탐나술력도에는 이 목장의 관리를 맡은 감목관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김진혁, 그는 바로 제주의 험마공신 김만일의 5대 후손이다. 남제 죽은 남원읍 의길이, 이곳에 조선시대 나라에 많은 말을 바쳐 공신이 된 김만일의 무덤이 자리에 있다. 김만일은 조선 명종 때인 1550년에 태어나 1633년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그는 평생 동안 제주의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목장을 경영하면서 수천 마리의 말을 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추, 부사. 동지, 중추, 부사. 여기서 오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이 도총부, 부총관, 김공. 오이 도총부, 도총관. 오이 도총부, 도총관. 김만일은 조정에 여러 차례 많은 말을 바쳐 승정대부 오이 도총부 도총관이란 자기를 얻는다. 승정대부란 국가 공신에게 주어지는 종 일품의 품계로 오늘날 부총리와 격을 같이 하는 상당한 고위직이다. 또한 조선시대를 통틀어 제주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다. 험마공신 김만일이 몇 마리의 말을 조정에 바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말을 바쳤고 이로 인해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중세사회에서 말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다. 또한 말은 한 집안의 부를 상징하기도 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섬 전체가 목마장이라 할 만큼 제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말 생산 기지였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제주에는 어느 정도의 말이 있었을까? 조선시대 때 초기에는 전국에 목장말이 약 6만 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약 4만 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제주도에서 길러냈던 말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까지도 제주도 목장에서는 10,000마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유지했던 곳이에요. 남제 죽은 성산읍 스산리.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대규모 목마장을 설치했던 곳이다.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제주의 재래만은 명마로서 조정에 진상됐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주의 말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고려 말부터다. 원종 14년 삼별초를 진압한 원나라는 자신들의 호마를 제주로 들여와 대규모 목장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조선 초 제주에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목장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개인의 목장도 일부 있었지만 이 시기는
구경 목장이 대부분이었다. 목장과 말의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주에 직접 관리를 보냈다. 또한 개인 소유의 말도 국가에 등록을 해야 했고 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각 목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구분하기 위해 말 엉덩이에 한자를 불러지져 새겼고 그 글자에 따라 목장 이름을 붙였다. 고려시대가 제주 목장의 개척 시대였다면 조선시대는 제주 목장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시대였다. 조선시대 목장의 획기적인 개혁은 세종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잣성의 축조다. 잣성은 목장의 경계를 구분하는 돌담으로 하잣성과 상잣성이 있다. 하잣성은 마을이나 밭에 말이 들어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한라산 중턱을 돌아가며 쌓은 것이고, 상잣성은 말들이 한라산 고지대 계곡이나 숲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다. 잣성이 완성되면서 제주도 목장은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잣성을 경계로 제주 전역에 흩어져 있던 크고 작은 목장들이 10개의 목장으로 합쳐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소장이다. 십소장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조선 전기 체계적인 목장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조선 전기 목장 정비에 힘을 쏟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명나라와의 외교 때문이었다. 조선 시대의 경우에 이 말은 특히 이제 1차적인 중요성은 뭐냐면 이 대명 외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탐나 총관부를 이제 되찾아오면서 공민왕이 결국은 명나라와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제주도에 생산되어지는 말은 명나라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징발해서 명나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제주도에 대한 행정권은 이제 우리 고려로 이제 넘겨준다는 것이었죠. 특히 이 대명외교의 경우는 우리가 조선을 개창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도 결국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이 외교적으로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었고 그 밖에도 교통수단, 통신수단, 그리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면서 제주의 목장 관리는 큰 혼란에 빠진다. 선조 25년인 1592년 발생한 임진왜란은 1598년까지 7년간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전쟁은 나라의 행정을 마비시켰고 당연히 목장과 말을 관리하는 일도 소홀해졌다. 임진왜란은 전국토를 황폐화시켰다. 목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으로 목장의 말은 외적에게 약탈당했고 나라에서도 전쟁에 필요한 말을 대규모로 가져가면서 대부분의 목장은 그 기능을 거의 잃어버렸다. 오랜 전쟁이 끝나고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목장을 정비해 말의 생산을 늘리는 일이었다. 전국 대부분의 목장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의 목장은 전쟁의 피해를 크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결국 그 대부분의 목장들이 임난의 어떤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폐장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말들이 전부 이제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 제주도 목장의 경우는 임진왜란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벌이냐 하면은 제주도에 좋은 그런 양마들을 이 폐장된 목장에 이제 갖다 기르게 되면서 이제 목마업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진도라든가 강화도 이런 데 이제 다시 이제 제도 말들을 풀려놓으면서
목장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이제 정책적으로 효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주도 목장이 상당히 중요한 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조선에서 목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 명나라는 조선에 많은 말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주변 국가인 후금이 일어나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비 확충을 위해 많은 말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목장을 되살리려는 계획이 실패하면서 당장 명나라에 바칠 말이 모자라게 됐다. 결국 나라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필요한 말을 찾게 된다. 이때 조정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김만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명나라에 바칠 말을 구하기 위해 논의를 하던 조정 신료들이 당시 많은 말을 갖고 있던 김만일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내용이 있다. 이때의 기록에 나타나는 전일의 진상한 공로는 1594년의 기록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김만일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지 2년 뒤 전쟁 수행에 필요한 말을 나라에 바친 것이다. 김만일이 어떻게 많은 말을 가지게 됐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건이 쓴 제주풍토기에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잠시 엿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경주김씨 족보를 살펴보기로 했다. 경주김씨 족보에는 김만일의 선조가 말을 키웠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 입도조이자 김만일의 7대조인 검룡이라는 사람이 태조 2년 간목사로 제주에 왔으며 좋은 말을 나라에 바쳐 매봉이라는 곳에서 그 말을 기른 적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종합해보면 김만일의 집안은 제주에 정착하면서 말을 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만일은 그 말 몇 마리를 받아 잘 키워서 나중에 많은 말을 가진 대목장가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이란 어려운 나라 사정이 김만일을 더욱 돋보이게 했음은 물론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 제주도의 모든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모든 말은 군마로 다 징발이 돼 갑니다. 따라 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고역에 시달리는 목자들이 간설 목장인 십소장에서 근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 말이 흩어져서 한라산까지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말을 징발하려 하도록 말을 적절히 공급을 못했어요. 이런 때에 이 김만일 공이 이 말을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조정에 바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당시 제주도에서 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말은 모두 200필이었다. 여기에 식령공마라에서 3년에 한 차례씩 산마 200필을 바쳤다. 그 밖에 삼명일 진상마, 어승별마 등이 있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이 모두를 다 합해도 제주에서 한 해 동안 평균 바치는 말은 300필을 넘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만일은 당시 제주 전체에서 한 해 동안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말을 나라에 바친 것이다. 이 말 한 필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당시에 있었던 말은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서 그 기록에 의하면 말 한 필에 오승포, 이 오승포라는 포목이 있는데 그거 500필과 교환이 돼요. 대단히 값이 큰 겁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노비 3명과 말 한 필로 교환이 돼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사람은 소중한 하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인축하고 똑같이 축하느냐, 인축을 똑같이 축하느냐, 사람과 축을 똑같이 하느냐. 따라서 이런 것은 사람을 경하게 보고
축을 오히려 사람 이상으로 올리니까 이 가격은 이건 부당하다고 상소를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김만일은 이렇게 나라에 많은 말을 바쳐 종일품 승정대부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 또 광해군은 명예뿐인 벼슬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오이도총부 도총관이라는 자리도 함께 줬다. 이 자리는 임금과 왕궁을 경호하는 자리로 주로 임금의 친인척이나 이름 있는 신하들이 맡는 자리였다. 그만큼 김만일이 나라에 많은 말을 바친 것이 나라에서 봤을 때는 큰 업적이었던 것이다. 김만일은 자진해서 500표를 바쳤는데 바칠 적마다 그것이 국가가 어려울 때에 도저히 국영목장에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이걸 바쳤어요. 그래서 정부는 김만일 집안에 대해서는 김만일 공에 대해서는 관작과 그다음에 상작을 다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개 지방의 목장 경영자인 김만일에게 특별히 높은 벼슬을 준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일부 조정 신료들이 김만일에게 높은 벼슬을 준 것에 대해 상소를 올려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강해군은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만일에게 높은 벼슬을 준 것일까? 제주 풍토기에는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기록이 있다.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그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한꺼번에 바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 김만일이라고 하는 집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어야 말을 또 계속해서 정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만일 집안처럼 정부가 거꾸로 의존해야 될 그런 상황 처지에 있는 그 집안 같으면 그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거꾸로 정부도 정상적으로 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김만일 집안은 당연히 보호를 해주려고 했겠죠. 결국 나라는 김만일의 업적을 높이 사기도 했지만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말을 공급받기 위해 높은 벼슬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만일은 높은 벼슬을 받음으로써 조선시대 내내 목장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됐던 관리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목장 경영을 할 수 있었다. 나라에서는 김만일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 제주시 교육박물관. 여기에는 김만일 일가에 대한 나라의 배려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있다. 이것들은 김만일의 후손들에게 내린 임명교지다. 김만일의 아들 대길에게 가선대부라는 높은 벼슬을 준 것을 볼 수 있다. 말 300피를 나라에 바친 공으로 준 벼슬로 보인다.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지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산마감목관. 조선시대를 통틀어 말관리의 책임을 맡은 감목관이란 직책은 있었지만 산마감목관이란 직책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산마감목관이란 직책이 처음 나오는 것은 탐나기년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산마감목관이란 직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준다. 김만일의 아들 김대길이 나라에 200필의 말을 바쳤고 당시 제주목사 이회는 조정에 김만일 집안의 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나라에서는 이전에 김만일이 나라에 많은 말을 바친 공이 크다며 이 청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시 제주 최대 규모의 목장
산마장의 관리를 김만일 집안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 그 직책이 바로 산마 감목관이다. 이것은 당시 감목관이라는 직책이 중요성으로 봤을 때 대단히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말을 바치면서 왕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관직을 받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산마 감목관직일 겁니다. 이건 종육품인데 현감하고 동급입니다. 제주도 내에 목사 판관 빼고 현감이 둘이 있는데 그 현감하고 동급의 벼슬을 갖는 사람이 경주김씨 집안에서 6년에 한 번씩 자신들 집안에서 뽑아가지고 임명이 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김만일 일가가 경영했던 산마장은 어떤 모습일까? 탐나 삼읍도 총도에는 제주의 목장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김만일 일가가 경영했던 산마장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여기는 이 지도를 그린 지역이 나타나 있다. 바로 성불노름이다. 성불노름은 북제주군 구자읍 송당리 동부산업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다. 김만일 일가가 대규모로 말을 사육했던 산마장터는 아직도 여전히 목초지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말을 키우는 산업이 변화로 이제 대규모의 방목은 제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금 서 있는 게 성불암, 이 성불암 아닙니까? 이거 성불오름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데 바로 여기가 나왔던 아까 그 지도에 나왔던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침장, 상장, 녹산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와 비교를 해도 산마장의 모습은 거의 일치했다. 성판악을 중심으로 지도에 나타난 산마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규모의 목장이란 걸 알 수 있다. 당시 산마장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이건 기록을 미로 보면 제주도 한라산의 반을 차지하는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말은 국둔 목장, 국영 목장보다 3, 4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목장을 건설해가지고 6개 산마장을 처음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허쳐놨던 것입니다. 광활한 땅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그 앞에서 침장, 상장, 녹산장 세 목장으로 이것을 규합을 했어요. 세 목장으로 규합을 해가지고 이 산마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김만일공 후손이 산마 감목관이 돼가지고 이거를 관할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산마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김만일 일가의 대규모의 목장 운영을 허가한 것일까? 김만일이 건설한 사목장, 국영목장 이걸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국영목장에서도 궁극은 그 목장을 설치한 목장은 그 말을 증발해서 국가 용도로 쓰자는 것이고 또 사목장에서 말 기른 것도 그 김만일 및 그 후손들이 기른 말을 결국 국가가 험막해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쓰는 거니까 결국 갖다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 말을 많이 정부에 조달하는 공포는 그 목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목장을 두는 것도 결코 국가로 봐서 손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목장에서 건설하는 이 말의 우수예요. 우수하고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김만일 집안에서는 초대 김대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산마 감목관 김경읍까지 무려 218년간 83명의 산마 감목관이 배출됐다. 중간에 20여 년간 세습을 금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곧 회복되어 계속 세습이 이어졌다. 일개 변방의 목장 경영자 집안에 이런 특혜를 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실제로 제주도에서 감목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판관하고 그다음에 현감인데 이 사람들은 다 겸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목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못하죠. 그거에 비하면 이 김만일 집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목축 기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히려 그 감목관직을 계속해서 맡김으로써 체계적으로 목장을 관리하고 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는 김만일 일가를 목축 전문가로 인정을 했고 목장의 발전을 위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김만일 일가의 사목장 운영을 그냥 놔둔 것만은 아니었다. 암행어사를 보내 산마장의 실태를 보고받기도 했다. 산장절목이라는 이 책도 당시 암행어사가 직접 제주에 내려가 산마장의 크기, 위치, 운영 실태 등을 보고한 것이다. 그만큼 산마장은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했던 것이다. 국가에서 이렇게 김만일 일가에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산마장을 중요하게 취급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말의 태화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정신료들과의 논의에서 제주말의 태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제주가 마산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서 상당히 많은 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 말들을 곡물로 바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이 대상이 되는 말들이 바로 돈에 생산되는 말 가운데서 외모나 체력이나 혹은 능력면 등 모든 면에서 우량한 말들을 선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량한 말들을 선발하고 나머지 선발에서 제외된 말들끼리 교배 번식시켜서 생산하다 보니까 대화가 촉진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김만일 집안의 말들이 품질이 우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왕조실록에 김만일 일가의 말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키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제주 풍토기에 김만일 집안의 말 키우는 방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간단히 나온다. 그건 뭐냐면요. 그 종모마하고 그 다음에 그 어미말인 그 종빈마에가 어떤 말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만일 씨 일가가 결국은 종모마를 확실하게 우량한 종모마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근친교배가 돼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민마와의 교배를 아주 계획하에 번식 관리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별히 거기에 씨앗말, 씨순말이 다른 목장보다는 우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량말을 생산하게 됐고 그것이 조정에 결국 바쳐지게 됨으로 해서 헌막용신 교직까지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200여 년간 제주 목장 산업을 이끌었던 김만일 일가의 산마 감목관 제도는 1895년에 없어진다. 마지막 산마 감목관인 김경읍이 이 직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나름의 목축 기술로 우수한 말을 생산했던 대목장가 김만일, 그리고 산마장.
그렇다면 이제 김만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져야 할 것인가? 적어도 한 집안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대 부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몇십 대까지 그것을 이제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단 국가의 어떤 일정한 보호도 있었겠지만 김만일 씨 집안 자체에서도 결국 상당한 이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 개인적인 그런 말들을 국가에 이제 헌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자산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에 어떤 민족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국 그거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국난 극복의 한 모습도 결국 뭐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말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제도로 오히려 넓은 땅을 제주인 토착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조선시대에 그러면 얼마나 목장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했고 말을 기르는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었는가 하는 건 아직도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경주마 육성 목장. 이곳에서는 매년 2회씩 경주마 경매가 열린다. 과천, 제주 경마에 필요한 경주마를 제주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제주는 이제 명실상부한 마필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앞서 제주 목장을 경영해온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대목장 경영자였던 헌마공신 김만일은 이제 그 이름을 아는 이마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여느 무덤처럼 평범하기만 한 김만일의 무덤. 그 곁에 김만일의 업적을 기록한 이 비석도 이제는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어져 가고 있다. 단지 문인성만이 헌마공신 김만일의 무덤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김만일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이제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국의 목장사를 연구하던 한 노학자가 제주 목장사를 정리하던 중 김만일이라는 과거의 대목장가를 만나면서부터다. 여기에 김만일의 후손인 경주김씨 집안에서도 김만일의 재조명을 위해 발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만일의 생거 확인 및 복원, 제사를 지냈던 제레터 복원 등 많은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헌마공신 김만일의 재조명 작업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벅찰 수밖에 없다. 하당식으로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오늘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 하나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올바로 발굴하고 복원해가지고 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승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정치, 군사, 외교, 군수, 산업 또는 일상생활 모든 면에 기여를 했던 이 제주도의 이 산마장, 이거는 대단히 소중한 유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복원해 가지고 이 사실을 역사에 정리해서 이것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작업은 몇 번 강조해도 이거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제주에서 기양살이를 했던 유배인이나 잠시 피난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념관도 짓고 재조명 작업도 열심이다. 그러나 정작 제주의 문화, 제주의 인물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미흡하기만 하다. 제주인의 역사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온 제주말, 그리고 제주 목장사에 큰 업적을 남긴 김만일. 이제는 자랑스러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의 인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